빚 때문에 시작된 불륜. 사랑일까? 거래일까? 빚으로 얽힌 불륜의 비극. 여보, 이 카드 명세서가 뭐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내 미영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발견한 것은 호텔 결제 내역들이었다. 평범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비극은 6개월 전 평범했던 김진수와 박미영 부부의 일상에서 시작됐다. 서울 변두리 30평 아파트, 결혼 7년 차에 8살 딸 서연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진수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았고, 미영은 근처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산원 일을 하며 월 8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여보, 서연이 학원비가 또 올랐다는데요. 미영이 저녁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어학원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한 달에 45만 원이 나간대요. 진수는 맥주캔을 든 채 한숨을 깊게 쉬었다.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서연이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월 1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각종 공과금 2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보험료 25만 원. 계산해보니 매월 고정 지출만 370만 원이었다. 부부 합산 수입 430만 원에서 빼면 겨우 6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서연이 학원비 45만 원을 빼면 정말 여유라고는 15만 원뿐이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애가 아프거나 경조사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미영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해했다. 진수 역시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회사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숨겨진 카드빚과 생활고.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 겨울이 되면서 난방비가 급증했고, 서연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이 나갔다. 설상가상으로 진수의 어머니가 넘어져 입원하게 되면서 병원비 지원과 간병비로 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넘어가자. 미영은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10만 원, 서연이 옷을 사며 15만 원.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니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80만 원을 넘어갔다. 다음 달 급여에서 한 번에 갚으면 되지 뭐. 미영은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진수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을 연기한다고 통보해왔고, 미영의 마트도 인건비 절약을 위해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였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였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 정말 한 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리볼빙의 고금리 때문에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쌓여갔다. 월 이자만 15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미영은 화장실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3개월 만에 카드 빚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진수도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꼬대까지 하는 상황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미영은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전 카드 빚을 막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3장,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모두 동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빚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져드는 지름길이었다. 채권자와의 은밀한 만남 시작. 6개월이 지나자 미영의 카드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카드사에서 연체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미영은 매일 밤 휴대폰 계산기로 이자를 계산하며 절망했다. 월 이자만 80만 원, 최소 납입 금액만 150만 원이 나왔다. 부부 합산 수입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부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제가 개인 투자자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은행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인은 자신을 최민호라고 소개했다.
40대 중반의 남자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부인께서 현재 상황이 어려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 대출도 어려우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미영은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혹시 불법 사채업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인. 저는 합법적으로 개인 간 금전대차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처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만나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미영은 고민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다. 이미 카드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한 번만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최민호를 만났다. 예상과 달리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으며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부인 많이 힘드셨죠?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권했다. 저도 예전에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부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때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미영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호는 진지하게 들어주며 가끔 공감의 표현을 했다. 정말 어려우셨겠어요. 남편분께는 말씀 안 드리신 거죠? 네. 남편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제가 혼자서라도 해결하고 싶어서요. 현명한 판단이세요.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죠. 5천만 원 정도 필요하시죠? 미영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자율은 월 3%입니다. 은행보다는 높지만 사채업체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담보나 보증인이 없는 대신 저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환 상황을 점검해야 해요. 월 2회 정도요. 금전적 도움과 대가성 관계 형성. 일주일 후 민호는 약속대로 5천만 원을 미영의 계좌로 입금해줬다. 미영은 그 돈으로 카드 빚을 모두 정리하고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진수에게도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진수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호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민호와의 정기 만남은 처음엔 정말 단순한 상황 점검이었다. 카페에서 만나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점차 만남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부인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어야죠. 민호가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다. 제가 대접할게요.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영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카페에서. 아니에요. 부인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가끔은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분 전환하세요. 인생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미영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민호는 와인을 주문했고 미영에게 다양한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부인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세요? 와인이 들어간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미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남편에게도 오랫동안 듣지 못한 칭찬이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여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날 밤 미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도 하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일도 없었다. 오직 생계와 아이 교육 문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부인,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 한번 오셨으면 해요. 앞으로의 상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민호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깔끔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직원이 없어서 조용했다. 보통은 집에서 일하는 편이라 직원을 많이 두지 않아요. 민호가 설명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거든요. 상담을 마친 후 민호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잡았다. 부인, 정말 고생 많으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미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터져나왔다. 정말 힘들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감당하려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민호가 미영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미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함,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점점 깊어지는 불안과 비밀. 민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미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설렘과 행복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딸에 대한 죄책감이 괴로웠다. 부인, 이번 주말에 펜션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민호의 제안이 점점 대담해졌다. 미영은 망설였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남편과 딸이 있는데. 가족들한테는 친구와 여행 간다고 하시면 돼요. 부인도 가끔은 쉴 권리가 있어요. 항상 가족만 생각하고 자신은 희생하며 살 순 없잖아요. 결국 미영은 진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여보, 마트 동료들과 1박 2일로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하고 올게. 그래, 좋은 생각이야. 푹 쉬고 와. 진수는 흔쾌히 허락했다. 아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펜션에서의 하루는 미영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요리해 주었고 함께 산책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부인,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걱정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호가 점점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미영은 선을 그으려고 했다. 민호 씨,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저는 유부녀고.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부인을 정말 사랑해요. 민호의 고백에 미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미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다. 그 후로 민호와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다. 호텔에서 만나고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고 미영은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야 해. 엄마 마트에서 갑자기 일 나왔다고 연락 왔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썩어갔다. 특히 딸 서연이가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해? 라고 물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우자의 의심 시작. 진수는 처음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요즘 미영이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표정도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여보,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진수가 물었다. 그냥. 운동도 시작하고 관리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수의 의심이 시작됐다. 아내가 너무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며 가끔 멍하니 웃을 때가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미영이 샤워를 하는 사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처음엔 무시하려던 진수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자기야,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어제 정말 행복했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아. 진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발신자는 민호라는 이름이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자기 때문에 요즘 잠도 잘 안 와. 이런 감정 처음이야. 남편 모르게 조심해서 만나자. 우리만의 비밀이야. 진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 딸의 엄마인 아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위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 호텔에서 만나자. 자기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어. 진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샤워실에서 콧노래가 들려왔다. 평소 우울해하던 아내가 요즘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었다. 여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샤워를 마친 미영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진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 옆에서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다음 날부터 진수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영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체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가 말한 외출 장소와 실제 행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트 동료와 쇼핑 간다고 했던 날 진수가 마트에 전화해 보니 미영은 그날 휴무였다. 병원에 간다고 했던 날도 실제로는 강남 쪽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됐다. 진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불륜 증거와 빚의 실체 드러남.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미영이 친구 결혼식 참석한다며 외출한 토요일, 진수는 우연히 아내의 가방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다.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다.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돌아오자마자 추궁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진수가 호텔 키카드를 내밀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친구 결혼식이라더니 호텔에서 뭐 했어? 누구와 만났어? 여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그럼 핸드폰 좀 보자. 진수가 손을 내밀었다. 미영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왜 갑자기 이래?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게 행동한 건 누구야? 민호가 누구야? 왜 그 남자와 호텔에 가는 거야?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다른 남자와? 6개월 전부터.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6개월?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진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미영아, 그 남자가 누구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카드빚 이야기부터 민호를 만나게 된 경위까지. 뭐? 빚이 얼마라고?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 그런데 이자가 계속 쌓이고. 도대체 얼마야? 8천만 원. 미영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8천만 원? 우리 집값이 2억인데 8천만 원?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 남자한테 돈을 빌린 거야? 응. 민호 씨가 5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서 카드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 진수는 머리를 감쌌다. 그 돈의 대가가 내 몸이었다는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단순히 돈만 빌려주려고 한 것 같았어. 그런데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라고? 진수가 소리쳤다. 7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딸을 배신한 게 마음이야?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진수가 다급히 말했다. 엄마가 왜 울어? 서연이가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은 딸을 끌어안으며 더욱 오열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새삼 깨달았다. 가족 간의 충격과 분노. 서연이를 재운 후 부부의 대화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진수는 아내가 감춰온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여보, 그런 거 묻지 마. 정말 미안해. 몇 번이냐고. 10번. 아니, 15번 정도. 진수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15번이나. 여보, 나도 정말 괴로웠어. 매번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럼 왜 계속했어? 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꼈고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게 좋았어. 진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럼 나는 뭐야? 7년 동안 뭐였어? 그냥 ATM기였어? 아니야, 여보. 당신은. 닥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날 밤 진수는 거실에서 잠을 잤다. 아내 옆에서 잘 수 없었다. 7년 동안 함께 누웠던 침대, 사랑을 나눴던 그곳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역겨웠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왜 거실에서 잤어? 엄마 아빠 싸웠어? 진수는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8살인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야, 서연아. 아빠가 코를 골아서 엄마 잠 못 자게 할까봐 그냥 거실에서 잤어. 하지만 아이는 바보가 아니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는 계속 울고 아빠는 화가 나 있고. 엄마, 우리 가족 괜찮은 거 맞지? 미영은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아. 돈과 사랑 사이의 갈등. 그날 오후 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민호를 만나러 갔다. 미영에게서 민호의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낸 것이었다. 강남의 오피스텔 앞에서 민호를 기다리던 진수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다가갔다. 당신이 최민호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박미영의 남편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내 아내한테 뭘 한 거야?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진정? 내 아내를 꼬셔놓고 진정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자 민호가 말했다. 우선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진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이 내 아내한테 돈을 빌려준 대가로 관계를 가진 거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왜 내 아내와? 미영 씨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만나다 보니 서로 끌렸다고? 진수가 책상을 탁 쳤다.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돈으로 여자를 산 거 아니야? 민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돈으로 샀다고요? 미영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진심? 진수가 웃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끌려다닌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미영 씨는 자유로운 의지로. 자유로운 의지? 진수가 일어났다. 5천만 원 빚을 진 상태에서 무슨 자유로운 의지야? 민호도 일어나며 말했다. 어쨌든 미영 씨는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이 아니라 저를요. 그 말에 진수는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정말. 손 떼세요. 민호가 진수의 손을 뿌리쳤다. 폭력 쓰시려고요?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해놓고 제가 파괴한 게 아니라 이미 파괴되어 있던 거예요. 미영 씨가 왜 저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수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소원했던 것도 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도 남의 아내를. 미영 씨는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뭐? 미영 씨가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기로 했어요. 진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미영 씨한테 프로포즈 했거든요. 승낙했어요. 법적 대응과 가정 파탄 위기. 집에 돌아온 진수는 미영을 다그쳤다. 민호한테서 들었어. 이혼하고 재혼하겠다고.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여보, 대답해.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야?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었어. 그 순간, 장난하는 거야?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당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잖아. 용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이혼을 바라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진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 상담받았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진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영과 민호의 만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하지만 정작 이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7년 결혼 생활, 딸 서연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 서연이가 물었다. 진수는 딸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나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라면 하지 마. 나는 괜찮아. 8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근데 지금처럼 계속 싸우면서 사는 건 싫어. 진수는 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한편 미영은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저 정말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근데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그런 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미영은 불안했다. 정말 민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재미로 놀아나는 걸까? 민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민호는 미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진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미영은 느꼈다. 씁쓸한 정리와 후회뿐인 결말. 한 달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민호가 기혼자였던 것이다. 그것도 아내와 2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미영이 우연히 민호의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 사진이 뭐예요? 민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건 당신도 결혼했네요. 애들도 있고. 미영 씨, 들어보세요. 제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저한테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해놓고 당신은 기혼자였다고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관계를 맺어온 사기꾼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부녀들을 타겟으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수업이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놀잇감이었어요? 아니에요, 미영 씨. 당신은 특별해요. 특별?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했겠죠? 미영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의 사랑, 재혼 약속,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그럼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빚은 빚이죠. 당연히 갚으셔야죠. 뭐?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월 3% 이자로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미영은 어이가 없었다. 그럼 저는 뭐가 된 거예요? 글쎄요. 그건 미영 씨가 선택한 거죠.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미영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미영은 집에 돌아와서 진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가 기혼자였다는 것,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 결국 빚만 남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빚이 얼마야? 진수가 물었다. 원금 5천만 원에 지금까지 이자가 800만 원 정도 더 늘었어.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5,800만 원.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진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해서 딸이 상처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5,800만 원의 빚을 미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그 남자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 둘째, 앞으로 모든 일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셋째, 빚은 우리가 함께 갚자.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진수는 아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미영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사이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의 골이 파여 있었다. 6개월 후 부부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5,8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서연이는 학원을 그만두고 가족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낮아졌다. 엄마, 왜 이사했어? 서연이가 물었다. 그냥. 여기가 더 좋아서. 미영은 딸에게 거짓말을 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진수는 야근을 더 많이 하게 됐고 미영은 마트 일외에도 새벽 배송 일까지 시작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미영이 진수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함께 있긴 하지만 예전 같은 행복은 아니었다. 모든 대화에는 서먹함이 있었고 모든 웃음에는 쓰라림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가끔 민호를 생각했다. 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자책이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진짜 사랑일 리 없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1년이 지난 지금 김진수와 박미영 부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서연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가족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다. 미영은 때때로 생각한다. 사랑이었을까, 거래였을까? 하지만 이제 그 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 이야기는 돈과 사랑, 유혹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린 한 여자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한 가정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이기도 하다.